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기업의 뒷다리를 잡는 모래주머니를 걷어내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가 그 어느 정부보다 강하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결과물을 냈는데요. 민관합동인 경제규제개혁 태스크포스 1차 과제를 발표했죠.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함께 공동팀장을 맡고 있는 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 석좌 교수 모시고 어떤 규제를 어떻게 개혁할 건지 들어보겠습니다. 김 교수는 대표적인 규제 개혁론자로 20대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김종석 팀장님이라고 불러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규제개혁 태스크포스 추경호 부총리와 공동팀장이신데 네. 팀장이 그렇게 높은 자리 같진 않은데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맡으셨습니다. 팀장이라고 그러니까 좀 실무적이긴 한데요. 네. 이제 바로 위에 또 총리가 하는 규제개혁 단장, 추진단이 있어요. 규제개혁 추진단. 총리는 또 단장이세요. 아, 단장이시고. 그리고 이제 맨 꼭대기에 대통령이 의장인 예. 규제혁신 전략회의라고 또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요 타스크포스는 부총리가 팀장이니까 네. 저도 팀장이죠. 민관 부분의 팀장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제 정부 부문이고 그렇죠. 공동팀장을 맡고 계시는데 윤석열 정부 뭐 굉장히 지금 규제 개혁의 의지가 강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오늘 첫 번째 결과물 나왔습니다. 네. 1차 과제가 발표가 됐는데 오늘 규제 혁신 방안 뭐 특징이라고 그럴까? 전 정부와 네. 다르다면 어떤 부분이 좀 달라요? 특징이라면은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오늘 뭐 통과된 안건 한 50개를 보시면 예. 관심 있는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이게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던 그 과제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동안 이제 전임 정부에서는 규제 개혁에 소극적이고 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던 거를 이번에 이제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대통령의 방침과 총리의 의지가 실리면서 예. 일선 규제 부처들이 그동안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누적돼 있던 어떻게 보면 재고 과제들을 예. 이번에 우선 부처 간에 합의가 될 수 있는 거를 네. 1차적으로 50개를 털었고 50개 정도. 예, 지금도 그 재고 과제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동안에 민간 분야에서 계속 제기해 왔던 규제가 한 수백 개 돼요. 예. 그중에 이제 차근차근 그동안은 또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는 정부 부처들이 규제 혁신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합의가 안 되던 게 예. 이번에는 이제 각 정부 부처들이 장관들이 바뀌니까 예.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합의를 보게 된 게 이제 1차로 50개가 나왔고요. 아, 예,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발표한 게 1차로 50개를 서로 부처가 이제 어느 정도 합의를 한 건데 보니까 뭐 이제 주요 분야별로 과제가 있던데요. 네. 특히 현장의 애로를 조금 해결해 주는 여러 내용이 있던데 좀 구체적으로 오늘 발표된 내용 한두 가지 좀 네. 설명 좀 부탁할까요? 네, 우선 이제 규제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이랄까 하면은 이제 우리 국민들 다 느끼시겠지만 규제를 지키는데 시간과 돈과 노력이 들어가거든요. 예. 그걸 이제 준수 비용이라고 합니다. 규제 준수 비용. 네, 그러니까 규제를 지키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 뭐 정화조를 설치한다든지, 예. 뭐 용적률을 맞춘다든지 할 때 비용 들어가잖아요. 네. 그런데 또 하나의 비용은 잠재적 기회 비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규제 때문에 신산업이나 신상품을 개발하면 엄청난 시장이나 수요가 창출이 될 텐데 예. 규제 때문에 막혀 있는 아, 소위 기회 비용이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준수 비용이 있고 기회 비용이 있는데 지켜야 될 비용이 있고 그 규제 그렇죠. 때문에 못해서 못해서 우리가 먹을 수도 있는 과일을 못 먹는.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소위 기회 비용 차원의 네. 기회 비용 해소 차원의 신규 투자 예. 표현하자면 그걸 뭐 대기 투자라고 하던데. 대기 투자. 예, 기업들은 하고 싶은데 규제 때문에 묵혀 있던 거를 해가지고 뭐 한 어떤 게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여러 가지가 예,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예. 그 플라스틱, 예. 폐플라스틱을 이제 다시 재활용하는데 이게 뭐 공해 산업이다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입지 제한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기술 발전에 의해서 예. 공해 유발 효과가 별로 없거든요. 그동안 이제 환경부가 소극적이었는데 환경부가? 이번에 이제 예. 기술이 발전된 거를 받아들여서 이제 그 산업단지 입지할 수 있도록 돼서 그러면 한 3천억 정도 그 관련 업계에서 예. 신규 투자를 할 수 있다. 새로운 투자가 3천억 정도 그 분야에서 일어날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조선소에서 예. 이제는 그 사람들이 하던 용접을 로봇가 하는데 예. 이게 이제 로봇가 용접을 한다 그러면 불안하니까 여러 가지 안전 장치를
그 요구한 게 있어요. 안전장치요. 그런데 이제 현장에서조차도 예. 이건 별로 그 도움이 안 되는 주제다. 음. 그래서 로봇가 용접할 때 예. 뭐 그 관련 안전 규제를 폐지 완화한다든가. 좀 간소화한다든지 그렇죠. 그리고 과잉 이제 규제를 간소화하겠다 그런 그렇죠. 얘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게 규제를 완화할 뿐 아니라 예. 그것 때문에 조선소에서 신규로 로봇을 사용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설비를 증설하면 그것도 한 3천억 정도 새로운 신규 투자가 투자가 기대가 가능하다. 돼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그 뭐 소득 네. 창출이나 고용 창출이 되겠죠. 예. 그리고 오늘 경찰청에서 발표한 네. 어떻게 보면 좀 사소한 것 같지만 우리 국민 생활에 민감한 운전 면허를 예. 이제 자기 스마트폰에 모바일로 넣어서 이제 그 플라스틱 카드를 안 갖고 다니도 되도록 사소한 것 같지만 우리 국민 생활에는 아주 큰 그게 영향을 지금은 미치죠. 이제 정부 앱에서만 되는데 이게 민간으로 확대가 그렇죠. 되는 거예요? 이제 카카오나 카카오, 네이버에서도 이런 할 수 데서? 있게 해주겠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동안 관련 부서에서 예.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소극적이 된 거를 이제 이 타스크포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예. 주무부처가 이제 새 정부 기조에 맞춰서 국민 편의 관점에서 동의한 거다.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할 것 같은데 혹시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앱을 접속을 하면 또 먹통이 되지 않을 그런 걱정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하기로 한 것만 해도 높은 그 평가를 받아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사실은 지금 몇 가지 말씀드렸지만 네. 이게 국민 생활 전체라기보다는 그동안 업계에서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요구한 수백 개의 과제들이 예. 전임 정부에서부터 통과가 안 되고 거부되었던 그런 과제들이 예. 이번에 이제 그 새 정부 들어서서 국정 기조가 바뀌니까 네. 이제 정부 부처들이 적극적으로 동의하면서 그 협의가 돼서 예. 이번에 1차로 발표하게 됐는데 예. 앞으로 좀 더 이제 그 민감한 사안이라든가 이런 쪽도 2차, 3차를 통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늘 발표된 것만 보면 만약에 기대 투자 효과를 할까? 뭐 기업들이 그동안 투자를 못해서 네. 좀 규제 때문에 못했는데 어느 정도나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나요? 지금 그 앞에서 말씀드린 예. 폐플라스틱이라든가 예. 또는 생플라스틱이라든가 조선 그 용접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그동안 기업이 예. 명시적으로 정부 당국 관계 당국에게 요 규제만 풀어주시면 바로 3천억, 뭐 5천억 투자한다라고 돼 있었기 때문에 기업들이 그렇게 하겠다. 예, 그래서 그거 세 개 분야만 합쳐도 1조 6천억 정도 투자 유발 효과가 예상이 되고요. 예.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소소한 것 같지만 예. 그 기업들이 하고 싶은데 막혀 있었던 신산업 진출이라든지 네. 또는 뭐 투자 프로젝트라든지 예. 이런 보건 의료의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이라든지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신규 투자가 일어날 것 같고요. 예. 무엇보다도 그 첨단 분야에 예. 외국인 우수 인력들이 한국에 와서 예. 반도체가 됐든 바이오가 됐든 일을 해야 되는데 예. 우리나라 아직도 그 입국 이민 규제가 굉장히 엄해요. 비자 규제가 까다로워서. 비자 그래서 그동안 우리 이제 저임금 근로자 주로 했는데 예. 그게 아니라 이제 숙련 네. 전문직도 한국에 사실상 반영주 입국을 해서 네. 기업체들하고 항구적으로 연구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장치가 그동안 사실 그 현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해서 1년마다 연장해야 연장을 해야 되고요. 그 항상 불안하니까 장기 계약도 못 맺고 장기 연구 과제도 못 했던 예. 그런 저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 등등 해서 예. 기본적으로 개별 과제별로 네. 그동안 민원 차원에 있었던 거를 이번에는 이제 1차적으로 과제를 발표한 거고 예. 관계부처하고 동의가 있었다. 금년 중에 이게 다 가시화될 거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내용들이 네. 올해 안에 다. 뭐 내비게이션 업데이트도 이제 이렇게 차 안에서 그냥 쉽게 할 수 있게 된다면서요? 정비소 아니고. 그렇죠. 예. 그동안 그 소프트웨어 보호 때문에 그런 걸 굉장히 정비 사업장에 규제를 꼭 하고 가서 있었어요. 뭐 해야 되니까 그렇죠. 굉장히 불편했는데 이제 온라인으로 바로 할 수 있게 온라인으로 해준다는 바로 차 안에 거죠. 그냥 네. 자기가 알아서 할 수 있게 되는 거. 그렇죠. 여러 가지 소소하지만 꼭 생활에 필요한 규제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규제 완화가 늘 정부가 이 정권이 출범하면 굉장히 의지를 갖고 시작을 하잖아요. 뭐 비단 지금 윤석열 정부만이 아니고 문재인 정부 그 앞에 박근혜, 이명박 정부도 다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왜 그랬을까요? 항상 이제 취임 초기에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을 하죠. 하면은 이제 이렇게 쉬운 과제는 뭐 몇 개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해관계 상충되는 또는 반대와 저항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규제마다 목적은 정당한데 네. 그거를 집행하는 기구가 있고 예. 또 그거에 또 이 연관된 민간 이익 단체가 생기고 예. 하다 보니까 그 규제를 개혁하고 혁신하는 과정에 반대와 저항이 생기면 예. 이제 임기 중반 후반으로 가면 추진력이 많이 저하되고 특히 이제 대통령이나 총리가 뭐 지금도 그렇지만 관심을 갖고 있다. 이분들이 규제 혁신이 전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외교 안보도 해야 되고 예. 무슨 교육 문화도 해야 되는데 예. 다른 쪽에 현안이 생기면 이 규제 혁신에 대해서 주목도가 떨어지면 그 밑에 실무자들은 아무래도 추진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번에 이 추경호 부총리 오늘 아침 모두 말씀에도 네. 이거는 시스템화하겠다. 시스템. 그래서 5년 동안 예. 지금 이 만들어진 타스크포스하고 규제 예. 혁신 시스템은 예. 그냥 현 정부 임기 동안 내내 가는 거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발굴하고 부처 간 협의하고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해서 혁신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히셨기 때문에 예. 좀 이번에 좀 다르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지금 이번 경제 규제 이 개혁, 이 태스크포스도 전에는 이게 정부가 주도했던 거하고 좀 달리 우리 김 교수님도 들어가 있지만 민간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는 거니까 좀 형식이 달라요, 좀? 이번 윤석열 정부 규제 혁신에 있어서 좀 예. 큰 차별성이라면은 예. 저는 사실 규제 경제학 전공이고 예. 뭐 직간접으로 한 30년 동안 노태우 정부 때부터 규제 혁신 행정개혁 쪽에 쭉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해봤는데요. 예. 항상 이렇게 정부 측에서 민간인이나 경제단체에 과제를 좀 제시해달라, 예. 규제 풀어주겠다 그러면 이제 경제단체나 물론 연합회 이런 예. 데서 이제 좀 뭐 제시하지 않겠어요? 예. 수십 개를 건의를 하죠. 이렇게 건의를 하면 해달라. 예. 결국 수용 여부를 누가 판단하냐면 예. 바로 정부 정부가. 그리고 그 규제를 담당해왔던 규제권자들에게 예. 이거 이런 건의가 왔는데 풀어줘도 되냐 예. 이런 형식으로 되다 보니까 소위 표현하자면 읍소형 예. 시혜적 규제 혁신이 된 거예요. 규제 개혁이. 그러니까 마치 규제를 풀어주는 게 무슨 특혜나 되는 양 예. 이렇게 한번 민간은 건의하고 민간의 건의하고 수용 여부는 규제권자가 규제권자가 결정하는. 한다. 그러니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규제권자 관점에서 무리하지 않는 것만 풀어주다 보니까 본질에 접근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해? 그럼 이번에는 뭐가 이제 규제 심판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규제 심판소. 무슨 근데 심판이란 표현은 이제 예. 공식 표현은 아니고요. 예. 사법기관이 아니니까 예. 규제 심의 평가 기구를 이제 예. 총리실에 둬서 예. 이렇게 규제의 그동안은 민간이 이런 규제는 풀어주십시오 불필요합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 그러고선 입증 책임을 민간이 져야 됐어요. 그것도 규제권자 앞에 가서. 예. 아이고 그거 쉽지 않죠. 그러니까 관료를 이기는 예. 민간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백전백패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 규제 심의 장치를 둬가지고 예. 왜 규제가 필요한지, 규제 수단은 적정한지를 규제권자가 입증하게 돼 있어요. 왜 이 규제는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거를 규제권자 정부가 입증을 하라. 입증하고 입증에 실패하거나 부족하면 개선 권고를 내릴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심판은 한 150여 명의 예. 민간 전문가들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민간의 눈높이에서 규제 받는 사람의 관점에서 규제의 적절성, 규제 수단의 필요성을 평가하고 개선 공고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예. 이게 좀 잘만 되면 네. 그야말로 민간의 관점에서 규제를 재평가하고 개혁할 수 있는 그 계기는 마련됐다. 그동안은 정부가 이제 민간의 의견을 수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했다면 이제는 이제 민간의 눈으로 보고 규제를 만약에 없앨 수 없다면 왜 없앨 수 없는지 정부 네가 설명해봐라. 그렇죠. 그 설명이 부족하고 좀 회의적이잖아요. 그러면은 없애라, 아니면 바꿔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할 수 있고 명령에 불복종하면 총리가 주재하는 규제 혁신단 회의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규제 혁신단 회의. 그래서 총리가 단장이에요. 총리께서 결정을 하죠. 그러면 지금 우리 김 교수님과 추경호 부총리가 공동 팀장으로 있는 경제규제 개혁 혁신 태스크포스도 있고 총리실에 또 있고 좀 복잡하지? 이제 부총리는 총리의 부니까 대표팀이니까 예. 이제 여기가 타스크포스가 예. 이제 총리를 보좌하는 역할을 하는 보좌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총리는 또 규제 혁신 단장이시니까 예. 추진 단장이시니까 그 추진단에 이제 이 안건을
만들어낸 TF라는 표현을 굳이 쓰고 예. 부총리도 팀장이고 저도 팀장인 이유가 일종의 실무기구적 실무적 예, 기구다. 속성이죠. 네. 거기 안에는 주로 그 안에도 민간인들이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정부 측 장관이 11명이 들어오고요. 예. 민간인이 12명입니다. 한 명을 더 많게 한 거는 민간이 한 명 더 예, 많게 그것도 11명, 뭐 12명 민간은 2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예. 민간 12명은 이제 그러니까 정부 측 위원보다 한 명 많게 한 거는 민간의 관점으로 타스크포스를 운영하겠다는 이제 의지의 표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한 50여 가지 규제 완화 개혁이 나와서 기업들이 그동안 바라왔던 게 몇 가지가 이제 규제가 해소될 것 같긴 한데요. 네. 사실 규제라는 게 이거보다 훨씬 더 큰 덩어리 규제, 복잡한 게 그렇죠. 있잖아요. 갈등 요인이 많은 거.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해관계에 달려 있는 거. 그렇죠. 예를 들면 요즘 관심 많은 대형마트 월 2회 의무 휴업. 의무 휴업을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라 이것도 역시 큰 규제니까 그렇죠. 또 수도권 규제라든지 그렇죠. 복잡한 규제를 어떻게 할 건지는 요번에 안 보이던데 이런 그렇죠.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발표된 50개는 그동안 재고로 쌓였던 거 재고 처리고요. 제거 정리하려는 거고. 사실은 이제 그동안 민감해서 소위 뜨거운 감자 예, 뜨거운. 또는 뭐 이거를 이제 소위 덩어리 규제, 예. 이제 우리 전문 용어로 이제 복합 규제라고 복합 하는데 규제를. 이게 그러니까 규제 조항 한두 개를 고쳐서 될 일이 아니라 예. 정책 목표는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중소기업 보호 네. 또는 무슨 보건의료 산업안전 그 정당한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거를 실행하는 규제 제도가 예.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아날로그 시대에 들어온 규제가 지금 신산업 규제하고 안 맞는 이런 거는 이제 손을 봐야 되는데 규제 한두 개 갖고 안 되니까 이거는 예. 종합적으로 접근해서 또 거기에는 금융 세제 조치도 같이 들어가 예.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제 그 대형마트 의무 예. 휴업 같은 예, 거요. 일요일 2번 쉬어야 그게 되는. 이제 10여 년 전에 도입될 때는 예. 분석을 해보면 일부 그 재래시장이나 골목 상권에 도움이 된다. 특히 그 인접한 경우에는 그 연구 결과가 있어서 한 거예요. 예. 근데 요즘 또 그 관련 연구 결과들을 보면 예. 오히려 휴업을 하니까 그 동네 매기가 떨어져서 재래 상권도 오히려 매출이 줄더라라는 재래상권 찾는 연구 결과조차 사람도 나왔어요. 줄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 바뀌고 요새는 다 온라인으로 쇼핑을 하니까 이제는 대형 매장을 의무 휴업을 한다는 게 반드시 골목 상권이나 소상공인에 도움이 안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하되 그렇게 되면 이제 소상공인이나 이 그 소상공인들이 반대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규제는 밀어붙일 게 아니라 예. 그분들이 불편하거나 손해 보는 거를 충분히 설득하고 보상하고 진도가 나가야 이게 네. 지속 가능한 실효성 있는 예. 규제가 되죠. 규제 개혁이 되죠. 또 뭐 대표적인 게 원격 의료 같은 원격 거예요. 의료도 지금 아주 지금 의사들은 예. 뭐 병원들은 아주 반대하는 거 반대가 아닙니까? 많죠. 그렇죠. 예. 그럴 때 근데- 그분들이 왜 이런 걱정을 하는지를 충분히 수렴해서 예. 일방적으로 풀어서 이제부터 이거다라고 해서는 될 일도 아니고 과거 정부는 그럴 용기가 없어서 네. 그냥 거기서 스톱을 한 거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번에는 규제 혁신을 진짜 지속 가능하고 그 새로운 시장과 기술에 맞아야 되니까 그로 인해서 불편이나 불확실성이나 손해를 보는 사람들에게는 충분한 설득과 소통과 보상을 하면서 가야 된다는 게 지금 정부 내부의 방침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 요즘 밤에 택시 잡기도 어려우는데 택시 관련 규제도 많잖아요. 그런 규제 같은 건 여기서 안 다룹니까? 있죠. 모빌리티 산업 규제도 여기 이제 예. 일종의 이게 그 기획 과제인데요. 예, 예. 이게 모빌리티가 택시만이 아니잖아요. 이제 자율자동차가 나오고 무인 택시가 나오고 이미 일부 외국에서는 상업화돼 있잖아요. 예. 우리도 시간의 문제인데 지금 제도적으로 기반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규제 혁신이지만 기본적으로 새로운 기술이 시장에서 접목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정책 과제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냥 규제 한두 개 오늘 뭐 발표된 50개 과제처럼 풀 게 아니라 네. 기본적으로 금융 세제 여러 가지 규제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기획 과제다. 그래서 예. 뭐 산업 안전도 그렇고요. 보건 환경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이제 덩어리 민감한 규제들인데 예. 앞으로 2차, 3차 그 거듭하면서 네. 접근이 될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곧 그러면 있습니다. 2차, 3차 결과물도 좀 나오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뭐 아까 아침에 추 장관도 네. 임기 내내 계속 임기 3차, 내내. 4차, 5차 간다. 그렇게 의지를 표명하셨으니까 기대 한번 해볼 만합니다. 네,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역대 정권 규제 개혁을 외쳤는데 제대로 성공을 못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할지
좀 시간을 가지고 좀 지켜보겠습니다.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 민간 공동팀장을 맡고 있는 김종석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